UFC 전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은가누와 무패의 세계 복싱 챔피언 타이슨 퓨리의 복싱 경기가 드디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격투기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지금 진짜 말하면서도 믿기질 않습니다. 오늘 차도로 방송에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두 경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끝으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또 분석까지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살인적인 바디펀치로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우리 대한민국의 격투기 선수 권원일 선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방송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소개한 이 영상이 어느덧 300만 뷰 근처까지 갔는데요. 이 선수가 또 최근에 원 챔피언십에서 상위 랭커를 잡아냈고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타이틀전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권원일 선수가 이번에 핫소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핫소스랑은 또 차별점이 있는 게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매우면서 맛있는 것은 또 물론이고요. 이게 또 격투기 선수가 만들었다 보니 저당, 저칼로리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아니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인데 매운 게 좀 땡긴다, 완전히 강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엔 닭가슴살에 자주 뿌려 먹는 편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피자에 핫소스 뿌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랑 같이 오는 일반적인 핫소스보단 확실히 너크아웃 스파이시 핫소스, 이거 뿌려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자, 쭉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 네이버에서 너크아웃 스파이시 핫소스 꼭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를 다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했던 프란시스 은가누와 타이슨 퓨리의 경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짧고 굵게 이 두 선수의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 프란시스 은가누는 UFC 챔피언으로 군림을 함과 동시에 또 복싱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 외에도 뭐 선수들 파이트머니 문제나 이런 복지 같은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UFC에 부탁을 했는데요. UFC는 이런 부분을 거절하는 대신에 100억 규모의 진짜 역대급으로 큰 규모의 오퍼를 했는데 은가누를 잡아두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현역 챔피언이 뭐 부상이나 경기를 패배해서 벨트를 잃은 게 아니라 현역 챔피언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버리는, 말 그대로 스스로 벨트를 내려놓는 좀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현역 챔피언이 이렇게 UFC를 떠난 게 UFC 30년 역사상 두 번째 해프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레어한, 정말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은가누는 뭐 복싱, 맨주먹 복싱, 뭐 다양한 떡밥을 던지다 결국에는 PFL과 계약을 하는데요. UFC보다는 물론 규모가 좀 더 작긴 하지만 최근에는 뭐 복싱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제이크 폴도 영입을 하고, 뭐 그 전에는 UFC 전 챔피언 앤소니 패티스나 또 유명한 선수이죠, 로리 맥도날드 같은 스타 파이터들을 영입하면서 또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는 꽤 잘 알려진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나 선수들, 그리고 격투기 팬들도 은가누를 좀 놀리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UFC에서 100억 규모의 오퍼, 진짜 역사상 제일 큰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오퍼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UFC보다 규모가 더 작은 단체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은가누가 고집 부리다가 결국 스스로의 커리어를 좀 망쳤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 은가누가 UFC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싱을 하는 건데, 은가누의 상대로 언급되던 복싱 선수들, 뭐 앤소니 조슈아, 타이슨 퓨리, 디온테이 와일더, 이런 선수들이 은가누와의 복싱 매치를 거론하기보다는 뭐 자신의 커리어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가누는 좀 고집 부리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이틀 전에 엄청난 발표가 나옵니다. 오는 2023년 10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타이슨 퓨리와 프란시스 은가누의 복싱 경기가 열린다고 오피셜이 떴습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뭐 경기 날짜와 장소 그리고 프로복싱 룰로 진행된다 이 정도이고요. 그 외 세부 사항은 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프로복싱 룰이라는 거는 라운드당 3분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킥이나 레슬링, 뭐 팔꿈치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퓨리가 MMA 떡밥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복싱 경기 이후에 MMA로 두 사람이 또 붙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라 굳이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경기에는 타이틀 벨트가 걸려있지 않다고 해요. 지금 타이슨 퓨리가 WBC 헤비급 챔피언인데 만에 하나 은간우한테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슨 퓨리는 계속해서 복싱 챔피언의 타이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프로복싱 전적에 들어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벤트 경기 혹은 시범 경기여서 프로복싱 전적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경기라 그 행정적인 부분이 좀 문제라고 해요. 실제로 양쪽 선수 모두가 뭐 보여주기식의 이런 이벤트성 경기가 아니라 링 중앙을 점유하고 KO를 노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과거에 봐왔던 좀 어그로만 잔뜩 했고 실제로 볼거리가 없는 그런 이벤트성 매치가 아니라 진짜 프로복싱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너무 궁금한 게 몇 라운드인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란시스 은가누가 물론 UFC에서 챔피언으로 군림하긴 했지만 프로복싱 경력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타이슨 퓨리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12라운드 경기를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은가누가 운동을 복싱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이거는 좀 라운드 숫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경기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 격투기 팬들, 복싱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MMA도 아니고 복싱이면 당연히 복싱 선수, 복싱 챔피언인 타이슨 퓨리가 압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퓨리가 사실 일반적인 복싱 선수도 아니고 지금 33승 0패 1무 무패의 타이틀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시대 헤비급 복서 중 가장 또 테크닉이 뛰어나고 잘하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간우가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으면서 챔피언과 싸우게 된 게 아니라 첫 판부터 끝판왕인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이나 커리어를 떠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은간우는 키가 193cm로 물론 뭐 절대 작은 피지컬은 아니지만 타이슨 퓨리의 키는 무려 206cm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이나 커리어도 퓨리가 앞서지만 피지컬도 퓨리가 앞서니까 과연 은간우가 승산이 있는 포인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도 종종 뭐 은간우의 맷집이나 파워를 변수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뭐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싱 글러브랑 MMA 글러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만 봐도 굉장히 확연하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은간우의 경기죠. 로젠스토리크전을 또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 복싱 글러브보다 훨씬 얇고 가벼운 이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하고 카운터를 맞으면서 들어가 먼저 맞고 난 뒤에도 KO를 시켜버리는 진짜 비현실적인 탈인간급의 괴물 같은 맷집과 파워를 보여줬었죠. 근데 여러분 타이슨 퓨리도 한 맷집 한 파워 합니다. 42번의 승리 중 단 한 경기를 빼고 모조리 다 KO로 끝내버린 핵펀치의 대명사 디온테이 와일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선수가 타이슨 퓨리와 총 3번 붙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 판정이 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조리 퓨리가 KO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패배가 와일더의 복싱 커리어 사상 유일한 두 번의 KO 패배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두 번의 패배이기도 해요. 물론 퓨리가 테크닉적으로는 좀 앞서긴 했으나 퓨리도 KO를 당할 뻔한 순간이 있긴 했어요. 그만큼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타이슨 퓨리는 와일더의 한방 펀치를 버텨냈고 무패의 복서였던 와일더에게 두 번이나 쓰라린 패배를 그것도 KO로 안겨줬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은간우랑 와일더의 펀치력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경기력이나 또 싸워본 상대를 좀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와일더가 은간우보다 펀치만 봤을 때는 세면은 더 셌지 절대로 좀 뒤져진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와일더랑 은간우의 스타일이 또 비슷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두 선수 모두 테크닉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두 선수 모두 뭐 테크닉에 뛰어난 그런 좀 고수의 느낌보다는 좀 피지컬, 파괴력 이런 부분으로 상대방을 좀 괴멸시켜버리는, 박살내버리는 느낌이 강한 그런 좀 괴물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와일더가 좀 좋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싱이든 MMA든 투기 종목은 변수가 너무 많고 경기가 열리기 전까진 아무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탁상 공론을 펼치자면 뭐 끝없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교는 좀 무의미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바로 은간우의 파이트머니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복싱머니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의 매니저가 오늘 에리얼 헬와니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순 없지만 은간우는 UFC에서 이때까지 받은 모든 돈을 다 합해도 이번 퓨리와의 한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와, 대박. 은간우가 UFC에서 총 14번의 경기를 뛰었고 이 중 7번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야, 그럼 진짜 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 퓨리와의 이 한 경기가 그동안의 모든 경기를 다 합한 것보다 뛰어넘는다니 이거는 진짜 왜 그토록 은간우가 복싱 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은간우에게 이런 흥행력이 생긴 것도, 그리고 이런 슈퍼파이트 복싱 경기의 기회가 온 것도 그가 UFC에서 활약을 했고 또 챔피언으로 군림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무시를 할 수 없겠고요. 근데 승패를 떠나서 은간우가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복싱 머니를 받게 되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해도 존버를 한 결과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다 이뤄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승패를 떠나서 은간우는 이미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기 경기입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SNS에서 서로 뜬금없이 도발하고 설전을 펼치더니 야, 그럼 한번 뜨던가, 이게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040억 달러, 메타의 시가총액이 7,40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억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정도 되는 만큼 진짜 제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재벌이 격투기 경기를 한다니 격투기 팬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 또 분석을 해본 결과 만약 두 사람의 격투기 경기가 성사된다면 10억 달러, 다시 말해 1조 3천억 원의 흥행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단 하나의 격투기 경기로 1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니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말하길 이미 이 두 사람은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파이트머니를 보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두 재벌의 자존심 대결인데요. 이 경기의 수입의 대부분은 기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중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격투기 대중화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는 자선 경기다. 완전 땡큐죠,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의 경기는 완전히 뜬금없이 시작된 건 아니고 바로 메타에서 최근에 출시한 새로운 SNS 플랫폼이죠, 스레드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레드를 보고 절대로 트위터를 이길 수 없다고 도발을 했고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설전이 결국 격투기 경기의 가능성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뭐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사건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법원 싸움도 격투기 경기로 마무리를 해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옳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그러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듯 두 사람은 진심인 것으로 보여요. 뭐 머스크의 어머니가 싸우지 말라고 해서 뭐 성사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돌았지만 그 이후에도 머스크는 계속해서 나 싸움 잘해, 걱정하지 마, 이런 글도 많이 올렸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격투기 선수들이랑 훈련하는 좀 인증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진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진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UFC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리고 패더급 챔피언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훈련하는 모습을 또 인증을 했고, 그리고 머스크의 경우에는 유명한 MMA 코치이죠, 존 다나허, 그리고 전 UFC 챔피언 레전드 GSP랑 훈련하는 모습을 또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거는 유명한 격투기 매니아이죠.
실제로 UFC 직관을 온 적도 있고 이게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대관해서 UFC를 직접 보고 간 적도 있고요. 뭐 MMA 스파링을 하는 영상도 올랐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죠. 최근에는 주짓수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훈련도 하고 뭐 대회도 출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살짝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나 시청자분들 댓글 보니까 뭐 저커버그는 주짓수 고수이고 뭐 블랙벨트인데 상대가 되겠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커버그가 나갔던 대회는 화이트벨트 흰띠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에 나간 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나갔던 대회인 거고 벨트도 화이트벨트라 물론 뭐 일반인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잘하는 수준이지만 뭐 주짓수 고수다 선수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재밌는 이유는 재벌이라는 포인트를 떠나서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지금 39살이죠. 나이도 젊은 편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격투기랑 주짓수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봐도 물론 뭐 앞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프로필상 머스크가 키는 15cm나 더 크고 체중도 최소 15kg 더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필상 몸무게라 좀 줄인 것 같고 사진만 보면 머스크 90kg 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100kg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그만큼 두 사람의 피지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게 뭐 선수랑 일반인의 대결이라면 이 정도 피지컬 차이는 뭐 가뿐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체육인과 일반인의 대결이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면은 피지컬 차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심지어 머스크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다면 저커버그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피지컬 차이는 딱 봐도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는 말 그대로 저커버그가 체급 차이, 피지컬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격투기를 잘하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귀여웠던 건 사람들이 머스크한테 SNS로 저커버그 격투기 훈련도 하고 잘하는데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좀 걱정 우려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머스크가 나도 어렸을 때 무술 좀 배웠고 그리고 룰이 없는 길거리 싸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해도 자존심 건드리면 반응하는 건 다들 똑같구나. 그리고 이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진짜 말 그대로 격투기에 관심이 1도 없는 일반 대중들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격투기 대중화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대기업 CEO들이 UFC를 거론했고 케이지에서 싸우자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로도 UFC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저커버그는 뭐 주짓수 대회도 나가고 본인이 스파링하는 모습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걸 보면 저커버그는 MMA 경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뭐 경기를 두려워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이 아저씨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말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하는데 실제로 지키지 못한 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피셜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저도 뭐 최대한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또 UFC의 모회사인 엔데버에 투자를 했거든요. 또 여기 주식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UFC에서 경기를 하겠다고 좀 떡밥을 던진 다음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주주로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유가 어찌됐건 이 두 경기 은가느와 퓨리 그리고 머스크 대 저커버그 이 두 경기가 모두 무탈하게 잘 성사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런 투기 종목에 대한 꿀잼 뉴스가 있으면 바로 캠을 켜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꼭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